OR 조건 처리, AND 조건 처리죠. 그러면 이걸 정회원 등급 정회원 A, 등급 비회원 B, 할부기간 10 이상은 C라는 조건을 쓰면 A, OR B, AND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분해하면 자, OR는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야기 나올 건데 OR는 플러스 연산을 처리합니다. AND는 곱하기 연산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변환하면 A 플러스 곱하기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분해하면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라는 형태로 분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다시 AND OR로 바꾸면 곱하기는 AND라고 했잖아요. 그럼 A AND C, B AND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둘 사이 관계는 OR라 그랬죠. OR. 자, 그래서 등급이 정회원이고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등급이 회원이고 할부기간이 10 이상이거나 등급이 비회원이고 할부기간이 10 이상인 레코드를 필터 처리하라.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은 이 문장이었잖아요. 에?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위에 이건 다시 적으면 증거기간, 할부기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에? 자, 그런데 같은 필드명을 쓰고 있고 이 값들은 뭐 서로 다른 행에 적혀져 있으면 된다 그랬죠. 오하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비회원 12사 요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AND OR 결합 조건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요거 각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거라고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줍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풀이할지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풀이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험 초창기 때 1급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값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맞추니까 이제 뭐 좀 어렵게 나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자, 필터 처리는 레코드 단위로 아까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레코드 단위로 조건들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레코드부터 점점점 마지막 레코드까지 뭘? 조건을 물어봅니다. 맞으면 화면에 표시합니다. 만족한 레코드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화면에 레코드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자, 이건 값으로 처리한 겁니다. 조건을. 근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럼 식으로 처리하면 이거 둘 사이 관계가 뭐라고요? AND죠. 에? AND 조건이라 했잖아요. AND 조건은 식으로 처리하면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AND 함수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꼴 첫 번째부터 마지막 레코드를 따라보기 때문에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등급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꼴 적으세요. 정혜원이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잘 되면 어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콤마 할부 기간 값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12상. AND 조건이라고 했죠. AND 조건은 AND 함수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것도 AND 조건이죠. 그럼 이것도 식으로 처리한다면 AND 함수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AND. 자, 기준이 되는 값은 가져와서 물어봐야 될 기준이 돼서 첫 번째 레코드부터 판단해서 마지막 레코드 내가 때문에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회원
콤마 할부 기간 10 이상 가로 닫고.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오하죠. 그래서 다른 행위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때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자, 그 이유는 이 녀석이 값으로 처리하면 등급 아래에 있는 정형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등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등급에 있는 등급 필드에 가서 찾는데 뭘 찾냐면 이 식에 맞는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폴스라는 이 값을 들고 가서 등급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럼 안 맞죠? 그 다음 제가 할부 기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폴스라는 값을 들고 가서 할부 기간을 물어봅니다. 식으로 처리하려면 필드명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아무 이름이나 정말 아무거나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 뭐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라면. 자, 그 다음 방금 필터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다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야 될 저 레코드가 여기일 때 이 수식의 조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려갑니다.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레코드에 갑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죠? 판단해야 될 원본이 한 칸 내려갔잖아요. 식에 있는 주소도 뭐 따라 변해줘야죠. 자동 채우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몇 번?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훑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 사용. 그래서 상대 절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소는 G3에서 뭘로 바뀌죠? G4로 바뀌는 겁니다. 이 주소가 한 칸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여기도 뭐 H4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맞으면 화면상에 레코드 표시하기 조건을 맞으면 점점점점점 마지막 레코드 갑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 내려왔으니까 G24 정혜원 GH24 10보다 크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요. 원리가. 그리고 이제 자 데이터베이스 쓸 때 그 원리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쓸 때 데이터의 코고 그리고 목록은 이상 없을 거고 조건 범위 안 맞으니까 일단 지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필드명, 조건 1이라는 게 필드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자 이때 빈 셀 하나만 클릭할게요. 그리고 확인. 하시면 여기 있는 방금 자동 필터의 결과와 고급 필터의 결과가 같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조건과 이 조건 사이는 무슨 관계? 오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ND 첫 번째 레코드의 등급값을 가져와서 물어보면 왜? 첫 번째부터는 무조건 자동적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잘 훑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필드의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 변하거나 고정이거나. 그 다음에 할부 기간 값이 12선. 그 다음 콤마 AND 다시 뭡니까? 이 AND라는 조건과 AND라는 조건 큰 두 개의 AND 조건 등급값을 가져와서 비회원 라고 물어보고
콤마 할부기간 값이 10 이상이면 그럼 이 두 조건 사이에 관계는 오화 관계를 했잖아요. 그럼 함수식으로 처리하면 무슨 함수? 오화 함수 처리할 수 있겠네요. 갖고 엔터. 뭐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아, 여기 이중점부터.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 자, 그러면 필드명은 여기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필드명을 사용해버리면 식을 가지고 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식의 결과값인 폴스를 가지고 결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필드명은 이름은 아무거나. 자,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 확인하지 마시고 저 혼자 할게요. 자, 저 혼자 할게요. 그냥 결과가 같은지 아닌지 저 혼자 확인할게요. 이제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 범위 요거. 자, 화면 보고 마무리하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있는 커서 놓으시고 빈셀 클릭, 모든 필드를 다 보여준다. 확인. 하면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이 지금 3개 있네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방금은 이 3가지 방법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조건 처리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은 이 문장이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조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꼴 첫 번째 레코드의 등급값을 가져와서 정혜원. 그 다음 다시 비혜원이면 또 물어봐야죠. 그럼 첫 번째 레코드의 등급값을 가져와서 비혜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이걸 애워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 조건 둘 사이 관계는 뭐죠? 이건 하죠. 오화입니다. 오화. 그 다음 이 큰 오화 조건하고 아까 이거 엔드 조건이었잖아. A 작은 거 할부기간 첫 번째 레코드인 할부기간 값을 가져와서 이 작은 조건과 큰 오화 조건 사이의 관계는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죠.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로? 엔드 함수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시면 폴스는 값을 가져가서 비교하기 때문에 조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처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자, 제 화면 봅니다.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빠른 속도로. 자, 앞에 보세요. 결과 각각 나온 거 보이세요? 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고급 필드에 대한 이야기,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다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식? 함수식. 그래서 함수 공부 하셔야 됩니다. 개별 함수 공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터득하면 끝입니다. 전제 조건은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다 해서 모든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원리까지.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인터넷이든 교재든 어떤 자료든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가. 왜냐고요? 저도 좀 편하게 수업하려고 자료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용만 조금 이해되시면 외워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기초는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은. 그래서 요게 이해되셨죠? 자, 요거까지 이제 맛을 보셨으면 이제 고급 필드 1시트로 갑니다. 고급 필드 1시트로 갑니다. 교재 26페이지입니다. 교시는 시트명 가지고 페이지 찾으세요. 시트명 가지고.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자,
그 위에 윗부분부터 출제 유형 1, 고급 필터 1시트에서 다음 지성에 따라 처리하시오. A3부터 H38영역에서 등록일 연도가 2021년 3월 또는 4월인 학점이 3.5인 행만을 대상으로 처리하시오. 조건은 다음 범위 영역 내에 알맞게 작업을 하고 이어 and or 함수 사용하고 수식으로 조건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다 이런 식입니다. 결과는 A13셀로부터 작성하시오. 자, 내용 파악합니다. 등록일의 연도가 자, 숫자들이 연도가 계산해진 함수 이 함수이고 결과값은 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3월 3.5 이상, 4월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자, 고급 필터를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조건은 어느 셀로부터? A40부터 A41. 자, A40은 여기죠. A40, A41, 41. 그러면 이건 완벽하게 한 개는 필드명이어야 하고요. 역할 내야 되고. 하나는 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 안에 작성하라.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는 필드명, 아래의 조건값 이런 형태니까 한 개는 필드명. 역할라고. 그 다음 밑에 여기 조건을 작성하시는 조건은 뭐?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식으로 조건 작성할 겁니다. 이꼴.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연도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자, 이 구조, 자, AND OR 구조에서 어디부터 먼저 처리한다고요? 이거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AND OR 결합 조건에서 AND가 먼저 처리되는지 OR가 먼저 처리되는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어디? OR가 먼저 처리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에 3을 값을 가져와서 3.5 이상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레코드에 4월 셀 주소를 가져와서 3.5 이상이냐고 물어봅니다. 둘 사이 관계는 AND라 그랬죠? 그럼 식으로 처리하면 무슨 함수? 죄송합니다. 둘 사이 관계는 뭐? OR 조건이라고 그랬죠? OR 조건은 뭐? OR 함수로 처리하셔야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앞에 또 뭐가? 연도가 있죠. 그러면 등록일, 등록일, 연도, 이어 값이 숫자 값이니까 이 함수의 결과값 숫자, 콤마, 큰 오화 조건, 둘 사이 관계는 AND 조건, AND 조건은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 이해하시고 이제 식만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 함수. 그 다음 자동식이라는 개념이 저 식으로 적었으니까 식이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식도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랩에서 점점 마지막 레코드까지 따라 변한다는 건 식도 따라 변하는 거면 시간에 있는 주소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지금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바뀔 때 따라 변해줘야 되겠죠. 그건 맞아 들어가는 거 맞죠? 형태가 한 칸 내려갈 때 저 주소가 따라 변할 거잖아요. 상대 참조. 그렇게 판단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산학형 봅니다. 결과는 A13셀부터 표시하시오. 죄송합니다. A43셀로부터 여기. 자, 그러면 이건 문제 전체적으로 특정 필드를 나타내세요라는 표현이 없죠.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해석하냐면 화면 봅니다.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빈 셀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3부터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고급 필드 적용만 하면 됩니다. A3부터 H 문제 나와 있었죠. 38 데이터베이스 정하니까 범위 설정. 그리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콕업, 그리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목록 범위 상관없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 방금 사용했던 조건 범위. 여기 취소.
필드명은 식만 적었네요.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방금처럼 필드명이라 적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다 됐으니 그거 필드 적용하면 되겠네요. A3부터 H. 그러니까 함수 공부만 되어 있으면 이제 어떤 고급 필드가 나오든 이제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에 고급 그리고 목록 범위 방금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왔고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신 수식어 된 조건 범위 결과 무조건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빈 셀 A43셀 선택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필드를 화면에 다 표시해 준다. 확인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장 상의 작업 끝나면 저장. 그 이유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고급 필드 2로 가겠습니다. 진짜 시간적 여건이 없어서 제가 실습을 효진 씨는 그 고급 필드 3을 선택하세요. 고급 필드 3 교재에서. 자, 저희들은 교재 28페이지 화면이 좀 적은 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고급 필드 이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2부터 G30 영역에서 셀 범위에 대하여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인 데이터를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필드만 순서 나타내서 자, 이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고 특정 필드명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정 필드만 나타내라는 이야기고요. 자,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 좀 하세요. 자,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면 제가 뭐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잠깐 10초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조건은 I2, I3 여기에 작성을 하고 알맞게 작성하고 알맞게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뭐?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I2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AND 이 함수 사용. 자, 고급 필드에서 조건 작성은 뭐? 수식 함수로 한다. 그 다음 결과는 I5셀로부터 나타내는데 뭐? 특정 필드만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용 파악되셨어요? 생년일의 연도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생년일의 연도가 1987, 1987 이상이고 진료시간이 12시 이상이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필드명, 자, 필드명에 해당되는 건 아무거나 아래에 한 수식. 자,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생년월일 값을 가져오고 상대 참조의 연도를 뽑는다면 개인의 데이터니까 개인의 생년월일이니까 상대 참조. 이거 가져와서 이게 뭐하고 같으냐고 물어봅니까? 숫자
이어먼스 데이터는 결과값이 숫자 데이터입니다. 1987. 그래서 함수의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종류도 꼭 같이 좀 외우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 G3셀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12시. 그러면 12시 땡땡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냐면 저 녀석을 직접 적는 거잖아요. 참조를 하면 다른데 직접 적는 거죠. 그럼 저건 숫자가 아니고요. 저건 뭡니까? 문자 형태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문자 형태라고요. 땡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걸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에러 뜹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짜는 1900년 1월 정수값 1로 생각합니다. 1월 2일 정수값 2로 생각합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지 모르겠지만 0시 0분 0초 숫자값 시리얼 넘버 숫자값 0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6시를 0.25라고 생각하고 12시를 0.5, 18시 0.7. 그래서 원래 크거나 작다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비교 연산자 사용하실 때 오른쪽에 뭐 숫자 값이 와야 됩니다. 원래 숫자 값이. 그래서 이 값이 뭘로 엑셀이 통용할 수 있는 값 뭐 0.5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거 한 4, 5년 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그냥 저렇게 적고 이제 하니까 막 에러가 뜨니까 정신 못 차리죠, 이제. 왜? 원리로.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미천이 정말 두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이 되는, 애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 0.5라고 오늘 애운다고요? 다음에 문제 풀 때 안 나옵니다, 이건. 이걸 알고 계셔야지. 아, 시간을 엑셀이 다룰 때 뭘로? 숫자화시켜서 다루구나.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럼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쓸 때는 뭐? 숫자 데이터가 숫자나 문자밖에 온 적이 없잖아요. 거의. 다른 걸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숫자가 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숫자가 와주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엔드 관계였죠. 엔드 조건이었죠. 그럼 엔드 조건은 엔드 함수 처리합니다. 함수 공부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로 어려운 내용을 모르나 쉬운 내용을 모르나 어차피 문제를 푼 데 있어서 뭔가 걸리적거리면 문제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 조건은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낸 게 문제의 특정 필드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떨어져 있군요. 성명, 진료 과목 또 뭐? 이거 다시 성명, 생명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요 떨어져 있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셀을 선택하시고 복사 단축키는 알고 계실 거고요. 복사 AI5 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든 자, 제 화면 보세요. 서식 없이 이렇게 표시를 하든 뭐 서식이 있는 상태로 표시를 하든 그건 상관없다고요. 자, 그러면 준비 다 되셨잖아요. 데이터 고급 필터를 적용할 범위. 시간이 이만큼 됐어요. 자,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의 고급, 그 다음 목록 범위 이상할 수 있을 거고, 조건 범위, 그 다음에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특정 필드만 선택. 그리고 확인. 자, 뭘 잘못했죠? 이런 결과 나와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전달해주고 왜 저는 결과가 안 나오죠? 찾아볼게요. 일단은 뭐 결과 나왔다니까 결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할바뀌요 여기 찾아보기 문서 폴더에 기본 작업 조건부 수식
자, 열기. 자, 조건부 서식 할게요. 조건부 서식. 자. 시트명 조건부 서식. 자, 일단 전체 내용 들으세요. 자, 조건부 서식은 셀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자, 셀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앞에서 고급 필터처럼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순수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닙니다. 조건 확인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뀌는 기능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자료가 만초가 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 이미 서식을 설정해 보자. 그러면 이 범위 11월 데이터 선택, 홈,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제가 필기해드렸을 겁니다. 조건부 서식 따로 할 거라고. 그리고 자, 여기 화면상에 나와 있는 규칙들 중에 만초가 뭐뭐보다 컴. 자,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일단 내용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기준값 만. 그리고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보자. 본인 마음대로 텍스트는 글자 색깔이고 채우기는 셀 배경 색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화면 뭐 이렇게 서식이 바뀌죠. 자, 지우는 건 조건부 서식 지우는 건 잘못돼서 지워야 된다.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범위 설정,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변경하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상하이 규칙, 크다 작다, 평균 초과 미만.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자, 뭐 평균값 초과다. 엑셀이 평균값을 이미 알고 있죠.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밑에 이게 이미 평균값 알고 있잖아요. 엑셀이. 그러면 평균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서식을 꾸미겠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용자 지정 서식. 그래서 뭐 적당히 알아서 꾸미시면 되겠죠. 글꼴 스타일, 글꼴 색, 밑줄, 실산, 같은 표현이 어렵고 채우기. 색깔의 이름은 무늬색에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다. 나와서 배경색에서 무늬색을 이렇게 선택한다. 자, 없애는 방법. 여기. 자,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시험에 원래 안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수식을 이용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쉬운 내용도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쉬운 거 말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예를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교재에 가볼게요. 자, 대충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11월 데이터의 길이가, 값이 제일 큰 게 얼마죠? 이 범위 내에서. 이거죠. 값이 제일 작은 건 이거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라는 데 가시고, 뭐 그라데이션 지역을 쓰시든 단색 지역을 쓰시든, 뭐 필요한 걸 쓰시고, 적용.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가장 이 11월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죠? 이건가요? 가장 작은 값이 이건가요?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부 서식을 설정한 이후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마 숫자 값을 본 게 아니고 막대의 길이를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 막대의 길이를 보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네, 그런 것까지. 자, 그러면 수식을 이용하는 건 좀 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셀 강조라는 시트로 갑니다. 셀 강조. 교재는 38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C3에서 C24 영역의 중복값에 대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이 이용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언어 범위에 대해서 언어 범위에 대해서 C3에서 C24 중복값. 자, 앞에 봅니다. 자, 중복값이라는 건 같은 값이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걸 앞에서 제가 보고 필터할 때 잠깐 말씀드린 구유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중복값 보이세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규칙에 갈 겁니다. 세규칙. 그리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규칙 유형에 가시면 내용 중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유 또는 중복값. 그 중에 중복값이 있다면, 자, 서식, 진한 녹색 특유기, 자, 요 값을 설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자, 취소할게요. 이 내용은 어디서 보셨죠, 방금? 이런 서식은? 이런 형태의 서식을? 방금 창에서 보셨죠? 자, 취소해서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중복값이라는 게 있죠. 자, 클릭하면 아까처럼 이런 창이 뜨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 진한 녹색 테드 녹색 채우기라는 용어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복값, 고유값 틀립니다. 중복값, 고유값 두 개 다 클릭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 문제의 내용 중복 그리고 서식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의 상하이 규칙을 이용하여 F3에서 F24를 이용하자. 이용하여 데이터에 연한 빨강 채우기가 있는 자 이것도 연한 빨강 채우기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자 이것도 그냥 좀 쉬운 거니까 자 어느 범위에 대해서 F3과 F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평균값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랬죠. 사실 이 내용은 2급 시험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1급에 올해부터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없죠. 상하이 규칙하니까 평균 초과 미만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죠. 규칙. 자, 규칙 조건 같은 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초과 클릭. 그리고 초과창에서 연한 빨간색이 여기 있네요. 이름이.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서 좀 익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뭐 직접 작성하면 안 되냐고 아까처럼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시트 옮겨갑니다. 데이터 막대 C3에서 C13 영역의 데이터 규칙 유형은 데이터 막대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처리하시오. 다음 영역에 대하여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 데이터 막대 최소 100분위 수 최대값 100분위 90으로 설정하시오. 막대 모양은 채우기 그라데이션 색 채우기 표준색 설정. 자 앞에 봅니다. 언어 범위에 대해서
C3에서 C21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범위 설정입니다. 하시고 자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렇게 앞에 문제처럼 나이스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되냐고요. 자 아까 하셨던 데이터 막대에 대한 이제 기본값으로 나와 있는 걸 썼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셀 규칙에 갑니다. 그리고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내용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요 유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밑에 오시면 데이터 막대 아니면 색조. 색조라는 건 색깔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작은 값은 옅은 색깔 뭐 아니면 뭐 빨간 색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옅은 색깔 뭐 값이 크면 짙은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서식 스타일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최소값 백분위수 백분위수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함수할 때 있잖아요. 안 했어요? 아직 함수할 때 안 했나요? 어? 숫자 데이터 할 때 안 했어요, 우리. 배터리 하는 건데. 자, 특정 숫자. 잠시만요. 이 함수 하나 빠뜨렸군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함수는 나중에 전달해 드릴게요. 어차피 요 앞에 내용 끝나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자, 데이터의 위치값을 퍼센트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0%라고 표시할 겁니다. 위치값을. 그럼 여기는 100%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50%가 되겠죠. 위치가 50%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줄 거라고. 그럼 여기는 75%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여기는 25%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위치값을 퍼센트로 표시해 주는 개념을 우리는 백분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백분위수라고 얘기한다. 아마 어디선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이제 전체 자료에 대해서 뭐 백분위수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값에 대해서 최소값 백분위수, 최소값 10, 최대값 백분위수 90을 10과 90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지금 최소값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사이 10, 상위 10은 안 쓰겠다는 얘기, 표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막대 모양은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 그라데이션 채우기. 아까 기본값 말고 이제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 표준색, 노랑. 색깔 이름 하면서. 그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기본값. 네? 기본값. 확인.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꼴을 막대를 사용하셨다면 지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시험에는 기본적인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이 기본 규칙에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세규칙 창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기시험 문제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냐고요. 여기도 수식을 이용한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처리 방법. 그래서 지우는 건 여기서 지우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고
수정하는 건 규칙 관리에서 할 겁니다. 규칙 관리에서. 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앞페이지로, 자, 자, 페이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조건부 서식 시트로 갑니다. 조건부 서식 시트로 갑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개념이 시험에 나옵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자, 이건 뭐, 그렇게, 이것도 아까 그 고급 필터처럼 수고스럽지만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줄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내용. 자,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정리하는 건 일단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쭉 따라오세요. 자,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바꾸겠다. 자, 작성하는데 귀찮으니까 이거 조건부 서식 없애버릴게요. 자,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바꾸겠다. 내용 이해되세요? 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이 바뀌겠다. 됐습니까? 자, 이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내용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는 기능은 여기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새 규칙 창을 여시고 즉 따라오세요. 규칙 유형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길죠. 그리고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그거 맞아요. 필터처럼 레코더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셀 단위로 움직입니다. 한 개의 셀 내용, 자, 조건 확인하고 서식 바꾸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 셀에 점점점 어디까지? 저 범위에 있는 마지막 셀까지 다 이동해서 조건 확인을 한다는 게 기본 규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식을 적어야 되니 이 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자, 방금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셀을 가져와서 계속 물어봐야 되냐고요? 그냥 첫 번째 셀부터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문화생활인지. 문자 직접 입력이니까 이중다운표 묶어서 그리고 서식을 꾸미겠다. 뭐 알아서 적당히. 필요한 서식은 채우기 색깔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글꼴에 방금 눌러보신 글꼴 스타일. 글꼴 색. 그 다음에 뭐 밑줄. 이런 4가지 정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조합하는 게.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자, 원리 설명드릴게요. A4셀에 서식을 꾸미러 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A4셀의 값이 아닙니다. A4셀에 서식을 꾸미러 갑니다. A4셀 서식 꾸미러 갑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영향을 이 조건에 의해서 서식이 바뀔지 안 바뀔지 판단하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네?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해야 하네요. A4에 가니까 문화생활 걸 문화생활 맞죠? 그럼 조건 만족하죠? 그럼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자, 그러면 A5셀의 서식을 바꾸러 갑니다. 그러면 원본 판단해야 될 원본이 한 칸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 식도 식 안에 있는 이 주소도 따라 변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조건부 서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붙었으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럼 나머지 내용은 복사가 돼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A5셀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A4셀이 문화생활입니까? 가니까 문화생활 맞네. 그럼 조건 만족하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셀의 값이라는 개념보다 좀 넓습니다. 점점점 A 7셀에 가볼까요? 그럼 색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A 7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근데 이 조건식이라는 녀석이 색칸 내려왔으니까 따라 색칸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게 달러가 붙었으니까 변화가 없겠죠. 나머지는 복사가 돼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A 7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A 사이가 하니까 문화생활이 꼴, 문화생활이 조건 만족하는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셀에 있는 값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면 이건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바뀐다 그랬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셀의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조건부 서식에서. 그리고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 자료 없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식만 기본 함수 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듣고 이제 잊어버리시면 되니까. 자, 원리 아시면 되니까. 자, B4셀을, 자, 오른쪽 한 칸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조건식 이거였죠. 그러면 원본이 한 칸 바뀌었으니까 안에 있는 식도 따라 변하려고 보니까 절대참조죠. 그러면 조건식은 내가 이렇게 오겠네요. 그러면 B4셀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하는데 조건이 A4가 문화생활이다. 오케이, 문화생활. 오케이, true. 조건 서식 바뀝니까? 뭐 바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을, 자, 이렇게 쓰면 이런 식을 쓰면 안 되냐? 써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황이 뭐였죠? 항목이 문화생활 행정지에 바뀐다. 맞죠? 근데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성한 범위,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 설정합니다. 그리고 수정 변경하는 방법,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해 갑니다. 따라오세요. 첫 설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건 그건 나중에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 외워서 푸는 거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문제를. 빨리 원리를 터득해야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조건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 여기 막 2개, 3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울 때 규칙 삭제 아니면 수정 편집은 선택, 파란 색깔, 규칙 편집. 그러면 자,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클릭. 방향키 쓰지 마시고 마우스 클릭. 그러면 주소에다 커스 넣으시고 F4번키 누릅니다. 눌러서 열머리글에 죄송합니다. 상대 참조로 바꿔 놓으세요. 달러가 없는 주소입니다. F4번키를 눌러서.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확인. 그리고 규칙 관리자 창에서 확인. 이해되세요? 이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셀 주소가 뭐이면 셀이 값이면 A4셀의 값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내용, 이 식의 형태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A4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A4셀의 처음 시작할 때 식이 이거였죠. 네? 그러면 A4셀의 문화생활이면 문화생활 맞죠? 그럼 서식 바뀌죠. 그럼 세금 갑니다. A5셀의 서식 바꾸러 갑니다. 그러면 원본 값이 한 칸 내려왔으니까 식도 따라 변해줘야 되겠죠.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이번에 변하겠네요. 열은 같은 열이고 행만 바뀌네요. 그러면 어떤 조건? A5셀이 문화생활이면 A5셀의 세금, 문화생활 틀리죠. 그러니까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 다음 A6셀의 서식 바꾸러 갑니다. A6셀의 서식 바꾸러 가니까 조건 식이 이제 판단에 원본이 2칸 내려왔으니까 안에 있는 식도 따라 2칸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상대 참조니까 따라 바뀌어주겠네요. 열은 그대로 가고 행이 2칸 6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판단에 대한 조건은 A6셀이 문화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A6셀에 가니까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 조건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첫 셀부터 마지막 셀에 다 따져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취지에 맞아요? 안 맞죠? 자,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갑니다. 자, 조건 항목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 그리고 주소 형태를 F4번 키를 눌러서 A열에 달러가 붙는 A열에만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적용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형태가 예? 방금 작성했던 이 형태가 뭐?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자동 취업이 자 그러면 방금처럼 원리에 하면 자동 취업이 몇 번 쓰는 구조냐면 첫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에서 두 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사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기본 주소, 행전체 서식을 꾸밀 때 기본 주소는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 제가 왜 이 수업 중에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나중에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뭐 필기 공부할 때도 시간 낼 거예요. 그렇게 시간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요거 기본 주소는 요 주소 형태일 때 행전체 서식을 꾸며준다. 라는 관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시험장에 가서 절대 해보고 상대 해보고 혼합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다음 자 데이터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자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규칙 선택, 규칙 편집 그리고 다시 주소에다 커서 놓으시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행번호 4에만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로 다시 변경합니다. A가 아니고 4입니다. 4. 그리고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죠? 주소 형태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열 전체가 서식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워두세요. 시험에 이 두 가지 나오고 필기 시험에도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주소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식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1시트로 갑니다. 교재 33페이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1시트에서 다음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B3에서 H는 B3이라는 건 데이터 종류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문제의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B를 선택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억울합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B3 데이터만 가지고 갑니다. H39까지 일단 범위 설정하시고 한자 코드가 끝자리가 1로 끝나고 진료 과목의 글자 수가 4글자인 행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다음 규칙 이용한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and right len and 함수는 무슨 함수? 조건 2개 이상의 모든 걸 만족한다면 and true를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에 나머지는 false 값을 표시해 줍니다. 자, right 함수는 데이터 오른쪽부터 몇 개를 뽑아서 추출합니다. len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죠?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B3부터 H30이라고 범위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확인하시고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하는 게 규칙 조건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수식, 어려운 내용이네요. 새 규칙 메뉴 클릭. 그 다음 문제에서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요거 선택하시고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있고. 자, 여기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열의 9번 행전체 서식을 꾸미세요 나오고요. 한 번쯤은 열 전체 서식을 꾸며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행전체가 서식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세요. 그게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우니까 하나하나씩 따지기 너무 힘드니까 열 전체가 서식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주소 행동 고민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있는 뭐 한자 코드 값을 가져옵니다. 이때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를 표시하는 주소이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셔야 됩니다. 방향키를 쓰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네? 내용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행에 있는 한자 코드값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려면 열 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취하셔야 되고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커스. 그 다음 끝자리 오른쪽이라는 얘기죠. 라이트.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콤마 한 개를 뽑았을 때 자,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 빨리 대답하세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에 대한 결과값, 함수의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 문자. 그래서 숫자 1이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문자 1이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많이 틀린다고. 기본에 안 돼 있으면 있는데 또 틀립니다. 콤마 길이.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 데이터의 길이를 이야기하죠. len. 가로 열고 첫 번째에 있는 진료 과목. 값을 가져오고 행전체의 서식을 꾸미려면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 가로 닫고 자, len은 길이니까 숫자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숫자 4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건 두 개의 조건은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엔드 조건. 자,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서 서식 꾸미시면 되죠, 이제. 서식 적용.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아래쪽에 글꼴색, 표준색, 연한 파랑. 색깔리는 꼭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 방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원리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건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1이 아니죠. 끝자리가 1이 아니죠. 1이 아니죠. 1이 아니죠. 1도 맞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길이 4개 맞죠. 그러면 행전체의 서식 꾸며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급 필터도 비슷한 원리긴 한데 차이가 있으면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제목까지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게 고급 필터고 조건부 서식은 한 개, 제목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에 정확하게 어느 범위를 쓰라고, 이용하라고 문제에 꼭 명시를 해둡니다. 그런데도 틀리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빵점입니다. 식이 맞더라도 빵점이라고, 그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걸 잘 챙기시라고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내용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이것도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범위 안에 B3부터 H30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가봅니다. 가셔서 이 범위 안에 규칙이 2개, 3개씩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한 개만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다 지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 만들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하시든지. 근데 안 지운 상태에서 계속 하니까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채점할 때 빵점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험에 대한 내용 전달 다 해드렸고요. 뭐 요 정도 함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밖에는 뭐.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1호. 교재 38페이지. 제가 이게 시간을 들여서 이거 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오래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원리를 터득하면 오래 가겠죠. 자, 내용 읽겠습니다. 출제 유형 3, 셀 강조 시트에서 다음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C3, C24 영역의 중복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펼쳤군요. 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페이지 정정. 35페이지. A3부터 H24 영역에 대하여 주문일자 5월이 5월이고 할부기간이 6 이상인가? 6 이상 12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 표준색 녹색으로 정의하시오. 각 규칙 유형한 서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정의하시오. 먼스 앤드 함수 이용.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하면 보면 주문일자의 월이 뭐? 5월이라는 거죠. 이고 엔드 할부기간 월이 6 엔드 할부. 그러면 전부 다 엔드니까 엔드가 결합이 아니니까 엔드니까 엔드 함수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내용이 행전체 서식을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그리고 범위는 A3부터 H24라는 범위를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세규칙,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자,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자동적으로 훑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셀 하나하나씩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러면 주문일자월 참조하시고 이때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민다. 그때 주소 형태는 이렇게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F4번키에서 변경하시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세요. 방향키 쓰시면 안 된다고 보여드렸습니다. 월 표시하겠다. 먼스나 함수 가로 열고 커서 이동하시고 가로 닫고 이 값이 뭐여야 한다고요? 5 기준값 5 조건값 콤마. 자, 이제 제 화면 보시고 자, 화면 보시고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조건의 형태가 직관적으로 딱딱 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지금 처음 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문제 내용에 보면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실제 여러 번 나왔었던 표현인데 조건에. 자, 이건 and or 판단.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이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자동 필터 할 때 제가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는 뭐라 한다고요? 해당 범위라는 표현을 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 분해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할부기간 월이 6, 할부기간 6 이상, 할부기간 월이 10 이하. 그러면 분해하고 보니까 조건이 두 개죠. 그럼 할부기간 월이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6 이상 12 이하. 그럼 두 개가 교차되죠. 이건 AND 조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6 이상 10 이하.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할부기간 월값을 가져오고 행전체 서식을 꾸미려면 주소 형태가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고 기준값은 6 이상 콤마 다시 할부기간 값을 가져와서 행전체의 서식을 꾸미려면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로 표시 바꾸셔야 되고 기준값은 12 이하이다. 세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이다. AND 조건은 AND 함수로 처리 가능하다.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한다. AND 가로 열고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한다. 커서 위치 가로 닫고 서식 단추 눌러서 서식 꾸미시면 되겠죠. 어떻게?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색 표준색 녹색. 색깔 이름 꼭 확인하시고 클릭. 뭐 색깔 확인하는데 뭐 1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쭉 확인해 봤을 때 5, 그 다음에 6에서 12 사이. 됐어요? 행전체 서식이 바뀌구나. 됐습니까? 점점점 어디까지? 마지막 행까지 다 훑어본다. 이게 이제 지금 열은 안 해보셨는데 열도 이런 식으로 따져서 내려간다는 거죠. 왼쪽 열에서부터 오른쪽 열로. 그때는 주소 형태를 요렇게 기본 주소 형태를 이렇게 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가 나올 수도 있고 혼합 상대 참조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절대 참조를 써야 될 예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건 함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몇 번 보셨죠?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자, 그러면
파일에 파일 바꿀게요. 열기 찾아보기. 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42)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기본 작업 보호. 자, 이 제목이 뭐죠? 42페이지에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 통합문서 보기 보호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시트 보호의 대상은 누굴까요? 시트 아닙니다. 통합문서 보호의 대상은 누굴까요? 통합문서 엑셀 파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공부하고 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왜 시트 보호의 대상이 시트가 아니고 통합문서가 아닌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갑시다. 자,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을 교체하는 이 부분 모두 선택 단추라고 했습니다. 클릭. 그리고 셀스식 대하상자 표시하는 단축키 컨트롤1이라고 했죠. 자, 컨트롤1 하시면 보호 탭에 갑니다. 이게 기본값으로 잠금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잠금.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워크시트 보호하려면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그룹을 선택한 다음 시트 보호 단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워크시트 보호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러려면 뭐가? 잠금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셀이 그러면 지금 모든 셀을 다 선택한 거잖아요. 모든 셀은 다 잠겨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에? 그런데 지금까지 엑셀 사용하시는데 기본값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 수정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래서 이런 워크시트를 보호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자, 나갑니다. 그냥 셀 포인트 상관없이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룹에 시트 보호 항상 기본 설명 잘하세요. 이거 여기 안에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익숙해지려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시트 보호. 잠긴 셀의 내용이라는 거 이게 셀 상에 있는 내용 아니면 있든 없든 어쨌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워크시트 보호라고 하는 건 잠깐 대기. 시트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 죄송합니다. 셀과 셀 범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명령들. 이거 지금 화면 보세요. 다 활성화라 그랬죠. 사용할 수 있는 상태,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아무는 설정하지 않을게요. 아무 설정하면 다시 또 물어보고 하니까. 그 다음에 허용할 내용, 워크시트가 시트 보호가 될 때 허용할 내용, 잠긴 셀의 내용과 잠기지 않은 셀의 내용은 그럼 모든 셀이 다 잠겨져 있다고 해서 잠긴 셀 선택은 잠긴 셀이란 건 알 거 아니에요. 방금 잠금이 되어 있던 그 셀들. 자, 확인. 그래서 시트 보호가 되었습니다. 왜? 시트 보호 해제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셀을 선택하는 건 잠겨져 있는 셀들을 선택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허용한다. 그 다음 잠긴 셀을 보호한다는 건 내용을 이렇게 입력,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셀이나 차트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도형도 마찬가지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시트 보호 안에. 자, 일단 확인. 됐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아까 방금 잠긴 셀의 내용과 함께 뭐도 워크시트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셀과 관련 있는 이런 명령 단추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비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시트 보호라고 합니다. 시트 보호. 자, 그러면
시트 보호 해제하려면 검토에 변경 내용에 시트 보호 해제 클릭. 그래서 내용 입력.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수정 편집이 해제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 이메일색에 식을 하나 적어 보실래요? 뭐 1-2 그리고 모두 선택 단추를 눌러서 모든 셀들을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그러면 잠금이라는 건 셀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네? 내용을 수정 편집할 수 없다는 거냐면, 숨김은 뭐냐면 수식 숨기기입니다. 수식 숨기기. 자, 체크할게요. 체크. 기본값으로 체크 해제되어 있는데 체크하고 나가겠습니다. 확인. 자, 지금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 수식이 나오죠. 수식 입력줄에. 자, 시트 보호 단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잠긴 셀의 내용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수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 일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직 잠긴 셀을 선택은 아시죠? 잠기지 않은 셀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확인. 하시면 수식이 있는 방금 수식 작성한 셀을 선택하시면 수식 입력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시트 보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 시트 보호 해제. 자, 그리고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좀 넣을게요. 자,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냥 컨트롤, 여러분 이메일 셀 선택 컨트롤 1, 여러분들 컨트롤 1. 셀스식. 자, 숨김 체크 해제, 잠금 체크 해제, 잠금 체크 해제 이 세 개에 대해서 확인. 그리고 검토의 변경 내용의 시트 보호. 이게 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잠기지 않은 셀은 뭔지 아시겠죠? 잠금이 체크해야 되는 셀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은 허용하겠다. 선택은. 자,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겨 있는 셀을 선택. 잠겨져 있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이 되죠. 자, 그 다음 이 생각해 봅시다. 셀의 내용을 수정 편집하지 않게끔 되려면 어떻게 시트 보호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이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셀이 잠겨져 있어야만 시트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잠겨져 있지 않으면 시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잠금이 체크되어 있고 시트 보호를 받았을 때 여기에는 내용을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잠겨져 있지 않은 셀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 편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차이점. 그 다음 시트 보호 해제 이렇게 하시고, 자, 시트 보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허용할 내용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외에도 몇 가지가 쭉 한번 훑어보실래요? 알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한번 쭉 그냥 읽어만 보세요. 밑에 허용할 내용만. 저거 체크하는 옵션 몇 가지 더 체크하는 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허용할 내용. 읽어보시라면 읽어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배우지 않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확인. 자, 이게 시트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용어가 아마 생소하니까. 통합문서 보호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방금 시트 보호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셀이라고요, 셀. 그러니까 모든 셀이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시트라고 하니까 시트 보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뿐이고, 대상은 셀입니다. 자, 통합문서 보호. 자, 보기 탭에 갑니다. 창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몇 가지 보이고 있는 기능들. 자, 검토 탭에 통합문서 보호.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참고가 나오지.
자, 요건 시트와 통합문서 보호해제. 죄송합니다. 보호해제. 자, 시트 보호 해제하시고, 자, 시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시트 삽입, 시트 삭제,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바꾸기, 시트 이동 복사, 탭색,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 자, 데이터 탭,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룹에 통합문서 보호 구조 아무나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시트와 관련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죠. 이게 통합문서의 구조 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창 보호에 왜 창이 안 뜨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몇 가지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창보호가 왜 비활성화되어 있죠? 잠깐만요. 통합문서 보호 해제, 자, 통합문서 보호 해제는 회색깔이죠.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제됩니다. 문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거 같이 해야 되겠군요. 네. 시간도 다 됐고